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부산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헌재 심판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좌우로 분열된 나라가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야권 등은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도심의 벚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부산의 이색 벚꽃 명소로 소문난 개금 벚꽃 문화기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부산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헌재 심판을 숨죽이고 지켜봤는데요. 여전한 탄핵 찬반 논란 속에서도 시민들은 좌우로 분열된 나라가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저렇게 한쪽으로만 민주당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는 대통령이 결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는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8대0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새 날 아닌가. 이제서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장을 한번 봅시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 시민단체와 교육계, 야권 등에서도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비상행동은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수호라는 4글자를 새겨넣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야3당 역시 시민과 정치를 하나로 잇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 교사노조는 지난한 갈등 상황에 정작 중요한 사회와 교육 현안에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양극화를 줄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왔던 경남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도 예상돼 경찰이 잔뜩 긴장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해오던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며 서로를 껴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제 저 화면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사실 꿈 같고 당연히 될 줄 알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 현실을 보니 정말 너무 꿈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살아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승리했다. 역시 87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이 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시민 3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헌재 판결이 끝이 아니라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취합된 사회 대개혁 과제를 대선에서 또 다음 지방선거에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국민들 속에 뿌리 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지만 탄핵 반대 단체의 불참으로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안 됐다 나는. 그 투표할 때는 얼마나 신경써 노력해서 그만이 올라갔는데 그걸 확인 안 해주고 그거 반대를 하고 탄핵 무조건 걸리면 탄핵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경남 지역 탄핵 반대 시민단체는 일주일간 여론을 지켜본 뒤 앞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제 탄핵 정국의 대형 산불까지 무거웠던 분위기는 조금 털어내고 봄의 기운 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산거리 곳곳이 분홍빛 꽃잎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심의 벚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운 건데요. 부산의 이색 벚꽃 명소로 입소문난 개금 벚꽃 문화길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도로 위로 흘러 넘치는 듯합니다. 180m 길의 벚꽃 데크길에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벚꽃 데크로드 곳곳엔 주민들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전시돼 허들어진 연분홍 벚꽃잎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에 위치한 계금 벚꽃 문화길입니다. 삼복도로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오랜 주택가 건물 사이로 이 벚꽃들이 줄지어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이색 벚꽃 명소가 됐습니다. 그때는 여기 유명하진 않았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가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 손잡고 또 친구들, 가족과 가볍게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입니다. 여기 이제 애들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벚꽃 많이 핀 거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60계단과 아기자기한 집, 벚꽃의 조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눈이 희둥그레지는 풍경입니다. 해피, 이뻐. 너무 이뻐. 아이들에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 있는 그대로의 체험 학습장입니다. 사진 찍는 것도 재밌고 이거 하고 나서 벚꽃으로 만들기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계금 벚꽃 문화길을 찾은 시민들은 일상의 시간이 멈춘 듯 도심 속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사직 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2025년 제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사업안에 확보되지 않은 299억 원가량의 국비를 반영했다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이번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작스럽게 확산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여 시대에 재난에 따른 제대로 된 동반 대처법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불타버린 마을. 순식간에 들이닥친 산불의 현장에서 인간은 물론 동물도 피해자였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도 많은 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황. 민간에서 힘을 모아 산불 현장의 동물 구조에 나섰는데 이들이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였었고요. 화재 현장을 도망치다가 외상을 입은 아이들도 있고요. 줄에 묶인 아이들은 그 현장을 피하지 못해서 사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견장 안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맞고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200여 명이 참가한 채팅방을 통해 조치가 필요한 현장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사료를 주거나 치료를 위해 데려오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에 급하게 꾸려진 긴급진료소 공간을 비롯해 구조와 치료, 보호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되고 있고 현장과 진료소를 오가며 치료에 매진하는 수의사들 역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상황. 민간단체들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더라도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나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제일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 목줄을 풀어주고 가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피소가, 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재난 상황에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없는 지금 경북 지역 산불 현장에서 민간단체가 구조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 염소 등 140마리가 넘는 상황.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응 매뉴얼 수립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지난 2일 밀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시 교동에 자리 잡은 경남 진로교육원은 연면적 15,714제곱미터로 교육관 3층과 생활관 4층, 중강당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교육관과 중강당, 생활관으로 구성된 진로교육원에는 진로체험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과 카페,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핵심 공간인 진로체험실에서는 7개 체험관, 20개 체험실, 65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총 사업비 494억 원이 투입된 진로교육원은 지난 2019년 경상남도 교육청과 밀양시가 업무 협약을 맺어 지난 2023년 5월에 착공됐습니다. 김해시 화포천 습지 봉하뜰 방사장에서 황새 한 쌍이 낳은 알이 자연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월 황새 한 쌍이 산란한 5개 알은 모두 무정란으로 부화가 되지 않았지만 대체 복원 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예산 황새공원 내 건강한 알을 교체하는 등 포란 관리를 한 결과 3마리의 새끼 황새가 태어났습니다. 부화된 새끼 황새들은 오는 7월 자연 방사 전까지 먹이 공급과 위생 관리 등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 관리를 받게 됩니다. 김해시는 이번 부화 성공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황새 텃세화 사업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황새의 자연 정착과 개체 복원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 지회가 2025년도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강인중 부산시 지회장과 16개 구군 지부장,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영업주 및 우수 회원업소 영업주에 대한 표창 수여와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총회에서는 최효자 신임 부산시 지회장의 취임식도 열렸으며
최 회장은 어려움에 빠진 부산시 외식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